오늘은 쭈엄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쭈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동안 공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요. 23년 9월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식 투자, 주식 배당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 백수 유튜버 쭈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취미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투자 철학이랑 계좌를 공개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좋아해 주셔서 또 그러다 보니 또 운이 좋아서 네. 또 얼마 전에 책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웅달 책방에도 출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재밌게 잘 하고 가겠습니다. 네, 쭈엄님은 집 약간 과장된 제목인 것 같은데 네, 집을 맞습니다. 팔아서 주식에 올인하고 공기업을 퇴사하고 월 1,000만 원 배당을 받으시는 투자자로 이제 알려져 있으신데요. 네. 유튜브에서 계좌 공개를 하시는 걸로 유명하세요. 혹시 시작 전에 투자 금액과 수익률 등을 좀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다른 채널에서 뭐 인터뷰를 할 때 뭐 집을 팔아서 뭐 올인을 했다, 그러니까 좀 자극적으로 나간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투자 기간 중에 짧게 2번 정도 하긴 했습니다. 네. 하긴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안정된 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현재도 자가로 대출 없이 아파트 한 채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 금액은 24년 동안 계속 급여의 절반 이상은 계속 주식에 투자를 했고요. 뭐 성과급 같은 것도 네. 한 푼도 안 쓰고 항상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가치하고 뭐 배당 재투자, 그러니까 복리 효과 때문에 정확한 수익률 계산은 좀 힘들어요. 제가 뭐 이렇게 엑셀로 어떤 분들은 월별로 딱 정리를 또 하시더라고요. 평생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러면 오히려 장기 투자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액으로 보자면 대략 한 10억 수익이 한 10억 초중반 네.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둔감해지는 면도 있고 제가 사실은 가계부도 잘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지는 않지만 증권사에서 매달 보내주는 월별 거래 내역서 있잖아요. 네. 그 잔액 현황은 항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계좌와 보유 종목은 유튜브에 항상 공개를 하니까 그 흐름을 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생애 투자 소득을 보자면 투자 금액은 24년 총급여가 18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부부 합산이고요. 퇴직금은 4억 6천 정도인데 여기에서 퇴직금은 한 2억 2천 정도, 2, 3천 되는 거고 나머지는 명퇴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찍 퇴직을 하다 보니까 네. 명예퇴직금이 좀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비가 13억. 근래에 좀 물가가 많이 올라서 또 이렇게 네.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자산 평가액은 현재 이제 주식 계좌가 왔다 갔다 해요. 16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16억, 네. 주택이 10억에서 26억. 요. 그 정도 되고요. 투자 소득은 자산 평가액 빼기 이제 투자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네. 16억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총 10억을 투자하셔서 지금 주식 계좌에 16억, 주택으로 10억에서 26억으로 이제 네, 그렇죠. 불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이제 남편도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추가로 이제 또 퇴직금이 들어가겠죠. 또 추가로 조금 더 들어올 게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제 투자 소득을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월별로 정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근 3년 소득 자료를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 토기 투자 때는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금액이 작다 보니까. 저도 사실 최근에 금액이 많이 좀 늘어났거든요. 네. 이게 이제 보시면은 2022년에 배당 소득, 이자 소득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계좌가 2개를 제가 캡처를 해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4천만 원 정도 되고 23년에는 뭐 또 5,800, 그리고 24년에는 지금 7,600 정도 되는데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니죠. 네. 분기 배당도 남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아랫부분 보시면 이게 저희가 자세히 보시면 3년치를 지금 여기다 기재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현 손익이 이렇게 7,200, 실현 손익 요 밑에 이제 계좌가 3개다 보니까 각각의 계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근 3년 동안
배당 소득이 1억 7천. 그렇죠. 그다음에 실현 수익이 수익이 1억 3천. 요건 아마 주식을 파신 걸 말씀하신. 맞아요. 네, 주식 매도로 1억 3천. 그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또 리밸런싱을 또 리밸런싱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주가가 올라서 평가 이익이 올라간 게 6천 총 맞아요. 5억 거의 8천만 원. 5억 네. 7천 9백만 원. 네. 대단하시네요. 아,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네. 이게 어제자 제 계좌 평가액입니다. 네. 어제가 좀 올랐고 오늘 조금 더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17억을 어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좌 평가액에서 투자 원금을 여기서 보면 아까 네. 이제 초반에는 10억 초반대 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11억 3천 정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근래 3년 동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어쨌든 3년 수익률을 보면 약 5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당 소득도 지금 많고 그래도 이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차근차근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1999년 제가 책을 읽어봤거든요. 배당 투자라는 50에 은퇴했다. 99년에 공기업에 입사하셔서 오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주식 투자나 전문가 강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투자에 좀 여러 번 실패를 좀 겪으셨다면서 주식 전문가는 없다라는 결론을 얻기도 했다는 내용을 책에 적어주셨거든요. 아, 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쓴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한번 느낌을 적으신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여러 번 실패를 겪었다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한 적도 없고요. 네. 크게 망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큰 수익을 못 거뒀다는 거지. 그렇죠.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실패를 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24년 투자하는 동안. 근데 어쨌든 누구나 그렇듯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처음에는 뭐 단타도 하고 테마주도 하고 뭐 주위에서 이거 좋다더라. 그리고 뭐 테마주 같은 것도 하고 또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저도 그런 식으로 막 종목 섞어서 막 매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대부분 지수 투자 손바닥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상승장에서는 이게 투자자의 실력이라기보다는 네. 상관없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투자자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 인덱스에 투자해도 상관이 없는데 네. 내가 괜히 시간 낭비, 세금 낭비한 거 아닌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들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네.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예측한다는 게 투자에서는 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점점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가의 뷰를 너무 맹신하지는 말아라. 맹신하진 말자. 그렇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자면 전문가들도 엔비디아, 테슬라 다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앞으로의 주가를 예상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좋은 종목이 좋은 주가는 아니잖아요. 좋은 가격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약간 그 번외 옆으로 새는 질문이긴 한데 네. 그 투자하시면서 과거에도 좀 금리 인하기나 막 2000년대 아마 중반일 것 같은데 그때도 이렇게 인플레이션 예상되면 저기 LG 생활건강 같은 뭐 이런 소비재가 뜬다 뭐 이런 얘기가 그때도 있었나요? 약간 번외 질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LG 생활 건강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네. 나쁘지 않았는데 그때도 제가 사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이게 보니까 너무 갑자기 올랐던 적도 있었어요. 그 중국에서 화장품 뭐 잘 팔린다고 맞아요, 그랬을 때 너무 가격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은 매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보면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이런 소비재가 좋다고 한다거나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날 때 뭔가 이제 원자재 올라가니까 뭐 곡물 올라간다 이런 약간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뭐 네. 원자재가 또 올라갈 것이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중국 화장품이 나면 또 화장품으로 가야 되나 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인덱스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어떻게 보면 배당 투자로 가게 된 건데, 네. 그러니까 뒤에 뭐 이렇게 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주식시장 전체랑 같이 가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장님 지금은 16억 원의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지금 또 보니까 평가액이 17억까지 올라가셨는데 네. 어제 네, 어제 기준으로 네. 예. 월 1,000만 원의 배당을 받고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연으로 치면 이제 1억 2천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죠. 예, 그리고 50에 이제 나이 50이 되시기쯤에 남편분하고 같이 퇴사를 하셔서 파이어족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퇴사를 했고요. 네. 남편은 1년 더 다녔습니다. 아, 1년 다니셨군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네. 알겠는데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금액을 부리실 수 있었는지 좀 지금까지 이제 투자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당주 투자를 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트레이딩도 많이 했었고 거의 몰빵에 가깝게 두세 종목 사서 집중 투자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뭐 어떤 종목 투자 수익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네. 코덱스 200 같은 것도 했었고 음. 현대차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불 담보 대출을 받았어요. 그때 코스피가 1,70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왔다. 네. 그래서 은행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불 담보 대출을 해서 코덱스 200에 투자한 적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집을 팔고 잠깐 동안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살면서 현대차에다 몰빵한 적도 있습니다. 집 팔고 주식 투자 올인하는 거 맞네요. 아니, 맞긴 맞는데 그 네. 기간이 상당히 짧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개별 종목은 또 그렇다 쳐도 이게 수익을 조금 보고 나오긴 했어요. 근데 네. 코덱스 200 같은 지수 투자는 좋죠, 좋은데 분배금이 너무 낮더라고요. 분배금이 좀 낮고 그리고 주택을 숏친 상태에서 네. 그 대출이자 부담도 있고 또 오래 가져가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금전적으로 좀 아무래도 그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장기로 가져갈 거면 고배당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배당을 받으면서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저평가된 고배당주를 찾다 보니까 찾아서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덱스 투자의 효과를 누리자. 그래서 투자를 시작했고 대략 지금의 포트가 이제 거의 이제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지금의 포트가 된 게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저희가 아파트를 매매했을 당시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아서 네. 대출 없이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니까 누가 바보같이 대출 없이 아파트를 사느냐 하는데 워낙 또 대출 내는 걸 싫어해서 네. 사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는데 네. 코로나 때처럼 기회가 다시 온다면 네. 정말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서 다시 한번 배당주에 올인할 생각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작가님 뭐 2017년 정도부터 지금의 어떤 배당주 투자를 뭐 완성했다. 그렇죠.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집 사고 2015년 15년쯤에 집을 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3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 게 지금의 금액이 된 거죠. 와, 그럼 그럼 3천만 원의 자본금에 매달 이제 벌어들이는 월급이랑 이런 거 뭐 투자 수익 합쳐서 계속 불려오는 그렇죠. 거죠. 배당금 다시 재투자하고 한 푼도 안 재투자하고. 쓰고 아. 그리고 성과급이 만약에 나왔다. 네. 그러면은 뭐 야 나 이번에 성과급 진짜 잘 나왔어. 뭐 여행 가자 이게 아니고 네. 한 푼도 안 쓰고 퇴직할 때까지 건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또 복리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금액이 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2015년, 16년 이때면 거의 뭐 한 9년 동안 뭐 월급이나 뭐 성과급 아니면 배당 수익 나면 다 재투자.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처음에 보여줬던 무슨 뭐 10억 가지고 이 16억을 수익을 하신 게 아니고 3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17억까지 오셨다. 그리고 99년에 제가 입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첫 월급이 54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죠. 중간에 집을 2번 갈아타고. 아, 집중. 부동산 투자도 좀 일가견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부동산 투자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15년에 집을 사셨으니까 그래도 저점을 잘 잡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가 싸다고 판단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네.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네. 주가가 급락했을 때 또 퇴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밸류에이션의 장인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 그 가장 큰 금액이 투자된 뭐 종목이 2개 정도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좀 어떤 그 종목에 투자를 하셨나요 지금? 제가 이제 금융주 비중이 제가 이제 공개된 거 제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주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높은데 네. 그게 뭐 9억에서 10억 정도가 돼요. 두 개 합쳐서요. 그렇죠. 야, 그럼 뭐 거의 뭐 절반이 뭐 70%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분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게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제일 큰 이제 딱 그것만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쨌든 계좌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가져왔는데 하나금융지주하고 기업은행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8,212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한 5억 천 정도 되고 네. 기업은행이 32,390주. 그러니까 계속 사서 모은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좀 4억 6천에서 두 개 합쳐서 9억 8천 정도 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작가님의 책은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의 투자, 지수의 투자라는 맞아요. 근데 지금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은 지금 두 종목에 몰빵이 돼 있잖아요. 이거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래서 지금 네. 제 종목이 한 30종목 되거든요. 네. 이제 지금 막 계속 배당률이 좀 낮더라도 네. 계속 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너무 집중이 돼서 왜냐하면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금융주들이 배당이 엄청 좋았어요. 정말 금액은 가격은 싸고 네. 배당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에 사다 모으다 보니까 좀 이게 몰려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 종목이 30종목이 됩니다. 그럼 30종목 중에 이제 여기를 좀 이제 리밸런싱을 하고 계신데. 네네. 근데 여기를 이렇게 많이 사신 거의 10억 가까이 투자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이 두 종목을 이렇게 많이 모으시게 된 또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배당주를 찾을 때 지금 고배당주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걸 안 사지? 가격은 싼데 네. 실적은 매년 잘 나와. 네. 거기다가 배당도 계속 성장을 해. 네. 이걸 왜 안 사지? 안 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땐 이거를 계속 사다 모으다 보니까 네. 이쪽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아까 말씀하신 뭐 2016년 뭐 이때부터 뭐 17년부터 네. 그럼 그때도 엄청 쌌었나 봐요. 엄청 쌌어요. 8% 10% 이랬습니다. 배당률이. 배당률이 그럼 지금은 또 막 밸류업이다 해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도 뭐 아직까지는 막 비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배당률이 떨어지면 네. 그때는 또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은 지금 작가님 보시기엔 하나금융지주랑 기업은행이 가격 대비 배당률도 높고 뭐 좋으니까 이게 사모보다 늘어났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하실 때 배당률이 떨어지더라도 안정성차에서 좀 이렇게 분산 투자 서른 종목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로 좀 금액을 이제 바꾸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그게 아니고 네. 분산을 좀 해야 되겠다. 너무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인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인터뷰도 해보고 집까지 일시적이지만 팔아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보통은 이제 있는 자산도 날리고 배드엔딩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그냥 부동산 투자한 것만 못한 결과가 훨씬 많은데 그 작가님은 그런 분들하고 어떤 부분이 제일 달랐길래 이렇게 좀 큰 차이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유튜브 세계에서도 많잖아요. 네. 집을 왜 깔고 앉아 있냐. 그렇죠. 그 돈을 다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기회가 오면 저도 그럴 생각은 있어요. 네. 어쨌든 부동산을 팔아서 투자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인 거예요. XOXL 같은 네. 고배율 레버리지나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배당이 없는 투자처에 올인을 하면 아무래도 진짜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쵸. 뭐 XOS 같은 건 올라갈 때는 좋은데 떨어질 때는 그러다 진짜 영원에 수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전적인 종목에 투자를 하시고 그 저같이 투자를 하시면 사실 빵원에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계좌는 망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자산을 날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투자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부동산 담보대출이 뭐 4%라고 네. 치면
7%의 배당주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배당도 꾸준히 늘어날 테고 그 대출 이자와의 차익은 점점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손해볼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운도 중요하죠. 맞아요. 운도 중요합니다. 그럼 작가님 배당 투자 나는 50에 은퇴했다. 네. 어떤 책인지 좀 시청자분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배당 투자 나는 50에 은퇴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책이 나왔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출판사 체인지어 북스에서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책을 쓰게 됐는데요. 사실 이 책은 개인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투자 철학이나 네. 투자 속성 그리고 배당 투자가 무엇인지 배당주 고르는 방법 그리고 배당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책 제목대로 제가 배당 투자로 50에 은퇴를 했고 배당금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됐고요. 책 표지를 보시면 나무에서 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를 쉽게 네.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골랐고요. 그리고 투자의 세계는 흑백이 아니다. 회색이다 생각해서 제가 네. 바탕은 그레이로 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색깔은 그레이. 그래서 뭐 디자이너 선생님 많이 신경 써주시긴 했지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흑백이 논리가 아니잖아요 주식은. 그렇죠. 지금 뭐 투자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금융주의 기업은행이 당시에는 뭐 주가도 싸고 그렇죠. 배당도 엄청나게 좋은데 아무도 안 사고 거들떠 보지 않은 이제 암흑의 주식이었던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를 이제 다 몰려갈 때 투자해봤더니 되게 좋더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이어서 네.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